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김태현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최소 정사각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입력 출력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각 하나씩 천천히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름이는 어떤 n by n짜리 크기의 격자를 하나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매트릭스 형태가 되겠는데 예를 들면 3 x 3짜리면은 이런 격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각각의 값에는 0부터 100 사이의 정수가 쓰여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건 소문자가 되겠습니다. i번째 행, j번째 열의 좌표는 i, j와 같이 나타낸다. 즉 이게 만약에 1행, 1열이면은 1,1 튜플처럼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본 문제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 격자의 합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게 누적합, 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있고요. 이제 부분 격자의 합이라는 것은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면은 부분 격자에 포함된 모든 칸들에 적힌 수를 더한 값이다. 즉 예를 들어서 부분 격자의 크기가 k by k래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근데 이거를 2 by 2짜리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 3 by 3짜리 격자 내에서 생성될 수 있는 부분 격자의 수는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나 밀려났을 때 요거 하나, 그리고 요 밑에 거 이렇게 4개 하나,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 4개. 이런 식으로 4개씩 묶은 다음에 모든 걸 더했을 때 여기서 부분 격자의 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실 요 한 개씩 한 개씩도 부분 격자의 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2x2짜리 부분 격자에 있는 4개의 값을 다 더했을 때 그때 합이 S 이상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은 S인데 과연 이 부분 격자의 크기를 2x2로 할 건지 3x3으로 할 건지 얼마나 크게 해야지 요 S를 넘길 수 있는지 그것도 모든 부분 격자의 합이 다 S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전체 이렇게 어떤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으면은 부분 격자의 크기를 한 개짜리부터 이렇게 하나 돌아가면서 크기를 S랑 다 비교하고 그리고 만족하지 않으면은 부분 격자의 크기를 2x2짜리를 늘려가지고 한 칸씩 한 칸씩 열을 밀어주고 열을 다 보면은 다시 행을 밀어준 다음에 다시 열을 증가시켜주고 열을 다 보면 다시 행을 증가시키고 또 열을 밀어주고 하면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은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 요 K 값을 감싸고 있는 for 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 요 행을 담당하는 어떤 for 가 있어야 되고 컬럼을 담당하는 행이 있어서 K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로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C를 다 보고 로를 증가시키고 C를 보고 로를 증가시키고 C를 보고 다 본다면은 K를 또 증가시키고 하면서 계속 S랑 뭔가 비교하는 작업을 하면 되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for 가 그러면 3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됩니다. 되는데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3중 루프가 되기 때문에 실행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for 가 3개가 등장했다라고 하면은 확률적으로 이렇게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이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조금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하나의 테크닉을 알려드리려고 요 영상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런 예제를 볼 때 여러분께서는 사실 정규 교육과정을 제대로 들었다라고 하면은 풀 수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전적으로
이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거나 그래도 이런 문제를 한 번쯤은 접한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즉 기출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입력 출력이 있는데 입력 같은 경우는 첫째 줄과 둘째 줄부터 뭔가 쭈르륵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첫째 줄에는 격자의 크기, 즉 몇 바이 몇 자리로 격자를 만들지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부분 격자의 최소화 몇 이상이 되어야 되는지 모든 부분 격자에서 다 어떤 거 이상으로 돼야 되는지 나타낸 병수 S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첫째 줄에선 두 가지의 정수를 아마 공백으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둘째 줄부터는 이제 n by n짜리 행렬을 채우기 위한 필요한 정보들이 쭈루룩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줄은 요게 먹고 있기 때문에 i번째 1번째 줄에서 j번째 위치한 수는 i, j 칸에 들어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당연히 k by k짜리 부분격자를 고려하고 있는데 요게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부분격자에서 모든 부분격자의 합이 다 s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작은 k 값을 구하시오. 만약 그러한 k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입력을 보면은 k는 3이래요. 그 말은 일단은 4x 4짜리 매트릭스를 입력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s는 12로 주어져 있습니다. 즉 부분 격자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분 격자를 구성했을 때 모든 원소의 합이 다 12보다 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딱 이거 첫 번째 하나짜리만 고려할 땐 당연히 12보다 모두 다 크지 않기 때문에 k가 1인 경우는 답이 절대로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k가 2x2일 때, 즉 딱 첫 번째 부분 격자만 본다 하더라도 전체 원소의 합이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k가 2일 때에도 이 조건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k가 3일 때 과연 이게 만족하는가? 이게 만족하네 라고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로는 그대로 가더라도 컬럼을 한 개를 이제 넘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도 만족하니까 다시 한번 이걸 내려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맞다면은 이것도 확인을 해서 현재 3x 3짜리 부분 격자를 이용해서 4개의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확인해 본 결과 모든 부분 격자의 합이 12보다 크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의 k값은 3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k가 4일 때, 즉 현재로서는 전체 모든 원소를 담을 수 있는 부분 격자의 합, 이 부분 격자의 합은 12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근데 k가 3일 때부터 일단은 만족하기 때문에 문제 정답이 되기 때문에 출력값은 k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하나의 테크닉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의 일종이 되겠는데 좀 반복적인 연산을 줄여줄 수 있게끔 하는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거를 구했어요. 이걸 구했어요. 그럼 이걸 구하려면은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어떤 매트릭스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매트릭스를 4번을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요거를 더할 때, 즉 9개의 원소를 더하려면 9번의 원소를 각각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가 얘네들은 아까 전에 한 번씩 들어갔던 애들인데 한 번씩 훑어봤던 애들인데 또 한 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즉 일단은 현재에 의해서도 얘는 2번씩 호출이 됐어요. 근데 또 문제는 뭘까요? 만약에 더 큰 부분 격차를 고려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조금 전에 다 2번씩 호출이 됐던 애들인데 또 호출이 되는 문제가 생기죠. 즉 뭔진 모르겠지만 계속 어떤 애들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불려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중간중간 연산의 결과를 어디다가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때 연산 결과를 그냥 다시 한번 호출을 해오는 형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우를 키우면서 컬럼을 키우면서 하나씩 뭔가 값들을 바꿔 나가면서
나중에는 호출만 하면 되게끔 이렇게 장난질을 쳐요. 그래서 그거를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합 혹은 누적합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픽스 sum 혹은 프리픽스 sum of matrix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차원이든 2차원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 블로그나 이런 자료가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뭐 별도의 자료는 만들지 않았고 그냥 딱 봤을 때 제가 설명하기 편하다고 생각되는 페이지를 한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원 누적합이라고 친 다음에 그냥 첫 번째 거를 들어갔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뭐 문제점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어요. 복잡도가 되게 높아가지고 런타임 에러가 난다. 어떤 내가 고려해야 되는 시간 간격 안에 이거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 때문에 좀 빠르게 이걸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테크닉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하고 내가 A라는 배열이 1차원 배열에 대해서는 이렇게 A라는 배열이 존재하고 있고 1, 3, 6, 5, 10, 1 이런 식으로 6개의 원소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0까지의 합은 당연히 1인 거고 누적합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0과 1의 합은 뭐 4고 2까지의 합은 1 더하기 3 더하기 6을 더하면 10이 되고 3까지의 합은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5 해서 15가 되고 4까지의 합은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10 해서 25가 돼요. 근데 이렇게 말로 할 때도 분명히 앞에 있는 것들이 중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 거고 그래서 누적합이라는 것을 어떻게 쓸 거냐면은 첫 번째 거의 합은 뭐 그대로 나오죠. 근데 두 번째 거까지 합을 구할 때에는 첫 번째 거까지의 누적합 더하기 신규 원소 이거 더하기 1 더하기 3 하면 이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의 누적합을 구할 거라면은 현재 신규 원소와 그리고 이 전까지 텀의 누적합을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이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가 1로 오고 이거 더하기 요거가 1로 옵니다. 그리고 이거 더하기 요거가 2로 오고 그래서 어떤 특정 원소 구간까지 누적합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앞에서부터 이 테이블을 한 칸씩 채워 나가면은 다음 칸을 채울 때에는 아까는 26을 구할 때에도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10 더하기 1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게 25 더하기 1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앞에 이런 내가 별도의 테이블을 한 개 더 만들어가지고 그 값을 미리미리 채워 넣었다면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는 2차원 부분합, 2차원 누적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네모칸 요만큼의 부분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부분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옛날에 교집합 그리고 합집합 이런 개념을 조금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요 전체 영역 있죠. 그래서 0,0부터 요 4,4까지 전체 합을 일단 구하고 0,0부터 4,2까지 여기까지 제가 지금 주황색이랑은 좀 달라요. 마우스로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부분까지의 합을 일단 빼주고 그리고 여기 0,0부터 2,4까지의 합을 또 빼줘요. 전체에서 네모칸 두 개의 값을 빼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 0,0부터 2,2까지의 부분이 두 번 빠졌죠. 그래서 다시 하나를 더하는 형태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결국 4개의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 파란색의 부분합을 구하게 된 거죠. 전체에서 요만큼 빼주고 요만큼 빼주고 그리고 요만큼 다시 더해주고 복구해주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썸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여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이거는 0,0부터 n,m까지의 합을 다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은 항상 우리가 마우스에서 우리 윈도우에서도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해서 블록을 깔잖아요. 근데 한쪽 지점은 고정시켜 놓고 항상 이제 크기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은 항상 0,0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마우스를 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0,0부터 4,4까지 모든 원소의 합을 서메이션 n,m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요걸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결국 0,0에서 4,4까지의 전체 합에서 0,0에서 4,2까지 즉 4,2까지의 값과 0,0에서 2,4까지의 합을 빼주고 그리고 0,0에서 2,2까지의 서메이션을 다시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파란색의 부분합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게 돼요. 즉 현재는 부분합을 일단 0,0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좌표까지의 부분합을 구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더센 마지막 그리고 여기 내 관심 영역 밖에 있는 거의 원소 그리고 관심 영역 밖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인덱싱을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의 합을 더해주는 거 더하기 빼기 빼기 더하기 형태로 부분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뭔가 장난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0,0부터 n,n까지의 누적합을 구해보는 거예요. 아까처럼 여기 1차원 배열에서는 요 밑에 있는 즉 이걸 구하기 위해서 앞에까지의 누적합을 구하는 행위를 2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건데 아래에 있는 요 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어떤 4,4까지 0,0부터 4,4까지의 누적합을 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신규 원소는 요게 되죠. 요거는 더할 건데 그게 여기 있어요. 이렇게 신규 원소 값은 하나가 있는데 앞에 거 0,0부터 4,3까지의 합을 더하고 그리고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요 0,0부터 3,4까지의 합을 구하고 더하고 그리고 지금 0,0부터 3,3까지의 합은 두 번 더해졌으니까 한 번 빼주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해놓습니다. 즉 요거는 먼저 0,0부터 n,m까지의 누적합을 구하는 행위를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서 이제 누적합을 이용해서 구간합을 구하는 거예요. 구간합. 그래서 요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코딩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게 누적합, 구간합 같은 거는 우리가 이게 옛날에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확률 변수라는 게 있어요. x가 예를 들어서 d1부터 d2까지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 x가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 pr 0부터 x가 d2까지의 확률에서 pr probability of 0이 0보다 크고 d1까지의 확률을 이렇게 빼주는 형태로 했던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지금 이게 확률에서는 이제 CDF로 되어 있죠. CDF. 그래서 CDF D2가 될 거고 그리고 이것도 CDF D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대표적인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누적합이라는 대표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좀 이런 연산을 쉽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여기 이 문제에도 녹아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코드를 이렇게 짧게요. 짤 건데 이것도 자 일단은 스크립트를 한번 실행을 하려면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 번째 거 이렇게 저장을 하고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문제도 당연히 n이랑 어떤 값을 받아야 되는데 n,s를 뭔가 받겠죠. 근데 맵이라는 걸 써가지고 int로 다 바꿔줄 거고 우리는 input, split 해가지고 두 개의 인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거 받은 거죠.
뒤에 보이는 4랑 12를 받은 건데, 그리고서 이제 밑에 있는 요 행렬을 받을 거예요. 행렬을 받을 건데 약간 트릭을 씁니다. 보통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이런 얘가 또 어디 있었냐면은 힙소트를 구현할 때도 우리가 결국 어레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레이를 이용할 때 인덱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루트를 0으로 놓고 루트를 0으로 놓는 게 아니라 0이라는 인덱스를 이용하지 않았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영행 인덱싱을 할 때 보통 0부터 시작을 하니까 0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버리고 1부터 n까지 즉 전체 매트릭스는 n 플러스 1 by n 플러스 1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나머지 부분.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통은 우리가 2차원 어레이를 만들어낼 때도 2차원 리스트를 만들어낼 때도 요 리스트 만들고 리스트를 계속 이렇게 어펜드하는 형태로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만들고서 하나 딱 뼈대를 갖추고서 0을 추가하고 입력받은 거를 하나의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어펜드를 해줄 겁니다. 0을 붙여넣고 그리고 리스트를 입력받고 두 개 붙인 거를 다시 어펜드를 해주고 요 골자로 요거까지 일단 받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그렇게 막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주어진 정보를 그냥 뭐 아까 A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으니까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리스트를 만들 거긴 한데 처음에 기본적으로 다 0으로 되어 있는 거를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리스트 컴프리hension이 쓰이는데 모든 원소를 다 0으로 넣을 건데 어떻게 넣을 거냐면은 몇 개만큼 n 플러스 1이죠. n 플러스 1개만큼 할 건데 우리가 어떤 변수를 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n 플러스 1개만큼의 0만 그렇게 추가가 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한 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줄이 만들어지죠. 네. 그렇게 하고서 또 뭘 할 거냐면 이제 이 밑에 있는 거를 붙이는 작업을 할 건데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또 for루프를 똑같이 써줄 거예요. for루프를 똑같이 써줄 건데 n개까지만 들어가면 되죠. 여기는 문제를 보니까 n개까지만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A에다가 어펜드를 바로바로 해줍시다. 바로바로 해줄 건데 두 개의 리스트를 잇는 형태였어요. 하나는 0으로 채워진 거 하나에다가 이제 붙이는 연산을 할 건데 리스트를 붙인다고 했었죠. 근데 그 리스트는 프로프트로부터 입력을 받을 건데 그냥이면 숫자로 한 번에 바꿔가지고 리스트를 맵을 감쌌고 이게 뭘 감싸고 있죠? 요게 맵을 감쌌고 리스트를 감쌌고 어펜드를 감쌌고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한번 프린트 A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번 실행을 해서 이제 3x3짜리만 할게요. 그래서 1, 2, 3, 5, 2, 6, 3, 3, 3 하면은 A는 지금 위에는 뭐 4개가 들어갔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게 아니라 뭐야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자 다시 하면은 요 형태를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리스트를 만들어냈고 요 A로부터 우리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 누적합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누적합을 새로운 데에다가 써도 되고요. 사실은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A라는 것을
결국에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 위에다가 덧대가지고 그 원소 값을 0,0 아니 1,1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키워가면서 바꾸는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두 개의 변수, 롤을 움직이는 거, 행을 움직이는 것과 컬럼을 움직이는 건데 롤을 잡고서 행을 이렇게 쭈르륵 갈 거예요. 그래서 R은 이제 어디부터 갈 거냐면은 1에서부터 이 정도까지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컬럼도 끝까지 움직일 건데 아까 전에 그 웹을 보면은 이건 구간합을 구하는 거고 누적합 있죠. 그래서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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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 형태로 해주면은 됩니다. 그냥 이거는 공식처럼 그냥 이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을 바꿔치기 할 거기 때문에 원래의 값을 쓰고 그리고 마이너스 a 이제 중복되는 부분을 합했으니까 r-1까지 c-1까지 해주는 작업을 쭈루룩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a가 되는 거고 여기 또 죄송합니다. a를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 50 하고서 1, 2, 3, 0, 0, 5, 4, 2, 1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좀 보기 힘들긴 하지만 그리고 자 이 형태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영역이 여기까지는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여기 136에 묻어 있고 그리고 1, 2가 그대로 3이 그대로 내려왔고 이런 식으로 6 더하기 5 해가지고 11이 되고 이런 식으로 누적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포인트까지 즉 0,0에서 여기까지 혹은 사실은 0,0에서 쭈루룩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 첫 번째 열과 첫 번째 행이 다 0이기 때문에 1,1부터 여기 내가 가리키고 있는 데까지의 누적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누적합이라는 매트릭스를 이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구간합을 구하는 로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로직 자체는 사실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로직은 우리가 펑션으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전체적인 큰 그림부터 다시 한번 좀 잡아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는 거는 뭐냐면은 1부터 n 플러스 1까지 이 k 값을 이렇게 증가시킬 겁니다. 증가시킬 건데 우리가 만약에 찾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다 정보를 넘길 거예요. 지금 for loop 안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k를 넘기고 n을 넘기고 s를 넘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누적합 정보 이거를 넘기는 겁니다. 이거를 넘긴 다음에 만약에 솔루션이 나왔으면은 프린트 k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해줄 건데 그리고 k 값을 찾긴 했는데 k 값을 못 찾을 경우 이제 우리가 그때는 프린트 마이너스 1을 해줘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죠. 근데 뭐가 됐든 이렇게 되면은 좀 빈틈이 보이는 게 뭐냐면은 k 값이 딱 원하는 게 k가 커지면서 뭔가 만족하는 게 이 펑션을 true로 만드는 게 나온다면은 k를 출력을 하긴 하는데 브레이크를 해서 빠져나오긴 해요. 근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뭐가 됐든 이 스크립트의 흐름상 항상 들어가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걸 만족했을 때 이걸 출력했을 때는 이게 출력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맞는 장치인 플레이 같은 것을 한 개를 넣어줍니다. 플래그를 0으로 넣어주고 if 플래그가 0이 아니라면 사실 플래그 같은 경우는 0 또는 1로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플래그가 기본적으로는 0이에요. 아니 1이에요. 여기 바꿉시다. 죄송합니다. 깃발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처음에는 깃발을 내리고 있다가 무슨 이벤트가 있으면은 플래그가 1로 올라갔죠. 이게 들고 있으면은 이제 이거는 출력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래그가 0일 때 한 번도 든 적이 없는 게 유지가 된다면은 그때는 마이너스 1을 출력해라 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면 다시 한번 흐름을 보면은 문제를 입력받아 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누적합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 부분합, 구간합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게 어떤 K를 넣었을 때 이게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펑션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펑션을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펑션 쓸 때는 디파인을 쓰는 거고 이 안에다가 이제 그냥 원하는 로직을 써주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구간합을 구하는 것과 누적합을 구하는 그 생김새가 상당히 비슷해요. 상당히 비슷해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조금 좀 구간합을 고려할 거고 한 칸만 내가 관심 있는 이 아까 그림 어디 갔죠? 이제 뭐 요거를 할 거예요. 여기는 뭐 3,3에서 4,4까지만 되어 있으니까 요 기준으로 뭐 몇 개가 빠지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몇 칸이 빠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만 즉 내가 K개의 K by K짜리 네모를 이렇게 고려하고 있다면은 끝점 기준으로 몇 칸 앞으로 온 게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조금 고민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과만 이제 말씀드려요. 이 공식을 그대로 쓰면 돼요. 이 공식의 일반화된 버전입니다. 일반화된 버전이기 때문에 한 칸 앞에 3,3에서 4,4니까 마이너스 1이 되었죠. 그래서 K가 1일 때 늘 이렇게 되는 거고 뭐 K가 2일 때는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되는 건데 어디 갔어?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전에 어떻게 했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호 이렇게 바꿔주고 지금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아까 전에 그 웹사이트 하나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한 칸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K를 고려하고 있고 그래서 K 값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보면 돼요. 끝점 기준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1,1에서 K, K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거부터 앞에까지를 이제 빼주는 일부는 빼주고 두 번 빼진 거는 다시 더해주고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구간합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 구간합을 구한 게 만약에 S보다 큰지 아닌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때는 이 함수 같은 경우는 false를 리턴하면 되는 거고 모든 걸 다 만족시킨다 하면은 리턴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돌았을 때 true 그러니까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게 발생을 하면은 false를 반환을 할 테니까 true가 반환이 됐다라는 거는 모든 가능한 구간합을 고려했을 때 이게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이 조건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법적인 오류는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자, 첫 번째 것만 일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 12가 들어가고 0, 3, 2, 4 1, 5, 2, 5, 0, 0, 1, 3, 1, 1, 0에서 출력이 3이 나오면은 되는 거죠. 이건 중간에 제가 요거 확인하느라 이렇게 해놨었으니까 이건 지워주면 이제 결과에선 사라질 거고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서 예외만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인데 모든 합이 1000을 넘는 없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즉 4바이 4짜리 이렇게 입력하고 어떤 식으로든 즉 구간합을 구할 수 있는 케이스는 k가 1부터 4까지 변하는 거겠죠. 근데 값이 이걸 만족하는 경우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이게 마이너스 1이 출력되게끔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입력하기에는 지금 여기서는 좀 무리가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마 런타임 에러가 없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서 또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좀 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 해설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이었습니다.